우리나라 스포츠가 기도 메타에 실패하면은 그런 천재가 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 축구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번에 48개국이 나갔는데도 그런데도 월드컵을 못 나갔어요. 당연히 이 정도면 중국도 가겠구나 생각했겠죠. 중국은 인구가 14억에다가 중국이 돈이 없는 나라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양강체제인 나라인데 올림픽 종합순위 보세요. 그게 국력순위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도 중국이 축구에 관심이 없나요? 축구 굴기라고 해가지고 되게 관심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리그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죠. 중국에서 뛰고 있는 중국 리그에 있었던 선수들 디디에 드록바, 카를로스 테베즈 이런 선수도 데려와요. 축구 안 봐도 이름 아는 선수들이에요. 나바로도 감독을 했고 세계적인 명성 있는 인재 데려오는데 돈 엄청 쓰고요. 프로리그에도 돈 엄청 써요. 그런데 왜 월드컵을 못 가는 걸까요? 48개 팀을 늘려줘도. 이거는 제가 설명할 거 없이 옛날에 니춘수 채널에 되게 정확하게 나왔던 얘기예요. 뿌리가 썩었다. 지금 해외에서 뛰다 온 선수들 공통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 유소년이다. 근데 중국은 돈을 위에다가 푼다. 위에다 풀어서 외국에서 감독 데려오고 외국에서 선수 데려오고 여기에만 푼다. 중국도 이거 못 기다리는 건가? 뭘 하면은 이게 성장 과정이 과도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나 얘네도? 중국 축구가 비리도 심하죠. 그 이브 리그에 구단주 자기 아들 끼워놓고 돈으로 먹여가지고 이러는데 축구가 어떻게 발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는 비리가 없나요? 우리나라 축구협회 카르텔도 유명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계속 천재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가기는 간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는 거 뭐 우리도 월드컵 갈 급이 아니죠. 이유는 똑같아요. 중국이 안 되는 이유하고 행정이 문제가 있고 그나마 차범근 감독님 같은 선구자가 있어가지고 축구 교실 하고 하셨죠. 유명한 선수들 보면 다 차범근 축구 교실 거친 선수들이고 이렇잖아요. 중국은 비리 문제도 문제지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밑에서 키워가지고 올려보내야 되는데 뿌리가 썩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뿌리는 썩게 놔두고 도색만 한 거죠. 위에다가. 근데 한국 프로리그를 보면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해결이 나는 줄 알고 해결이 안 나는 거 결론이 난 얘기거든요. 프로에만 외국 선수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더 발전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근데 한국 스포츠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은 양옆에 일본은 더 이상 한국 축구하고 라이벌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렸죠. 예, 이러다가 한국 축구는 중국이랑 라이벌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공안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왜냐? 우리는 중국 축구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종목이. 유소년, 유망주였어. 내 알바냐. 그냥 프로리그에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된다. 프로리그 경쟁력만 나오면 된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겠죠? 왜 성공한 모델을 안 따라하고 실패한 모델을 따라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칼자루 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팬들도 과반이 이걸 동의를 해요. 못 기다리거든요. 임기 내에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는 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팬들은 왜 못 기다리는지 좀 그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감스트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팬들의 그 냄비 근성. 그 얘기 하잖아요. 홍명보가 평가가 이렇게 그렇지 체코전 이기니까 갑자기 요런 팍 돌아서고 이러는 거 봐요. 슛대가 없어요. 이걸 지적했고 저는 한국 스포츠사의 제일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근에 보니까 간다유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수요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도 자성은 안 해요. 아, 우리가 이랬구나. 자아성찰은 아무도 안 해요. 왜 나보고 문제라는 거야? 이거 들고 나와요. 계속 그렇게 가야죠. 계속 우르르 줏대 없이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 이용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홍명보 한 명만 육바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꿨습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외국인 감독 데려오면 아 됐다 그러고 다 잊을걸요? 우리는 항상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왔으면은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누구만 자르면 끝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해요. 홍명보 감독 견디라고 그 대한축구협회장 바뀌니까 뭐가 바뀔까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해요. 대중이 원하는 거는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거거든. 당장 욕바지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스포츠는 다 중국 축구처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따라하고 있으니까. 카르텔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기, 유소년은 개나 줘라, 그냥 성인부에서만 어떻게 그냥 해외에서 좋은 선수 데려와가지고 해결하면 아는 다 골만 있는데 금치려버리면 끝?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기도 메타예요. 우리나라 역대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차범근 감독님이 있을 거고,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누가 한국 축구계가 나서서 키운 선수들이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하셨죠? 박지성 선수? 히딩크가 감독 아니었으면 그 유명한 선수나 됐을까 모르겠어요. 히딩크 감독이 편견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나라 온 감독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감독인데 누가 뽑을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 어떻게 했어요? 기습 발표했잖아요. 한국 축구계가 묻을 뻔한 인재고 차범근 감독님은요. 뭐 우리나라에서 도와줘서 독일 갔어요? 야구는 그래도 리그도 크고 하죠. 야구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들 류현진, 추신수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 선수들은 뭐 나라 지원받고 뭐 그렇게 해서 컸어요? 협회 지원받고 컸어요? 추신수 그 미국 가서 마이너부터 고른 거 아니에요? 김병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최동원 선수 얘기를 보면은 전혀 보호를 못하고 갈아놓고 있는데 그 최동원 선수가 버텼다고 보는 게 맞죠. 핸드볼, 윤경신 뭐 협회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축구장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메시라고 하잖아요. 롯데월드 빙상장에서 연습하는 것도 동영상 찍힌 게 있고 그거 알아요? 김연아 선수가 빙상장 지으려고 했었던 거? 근데 협회가 딴지 걸어가지고 무산됐죠. 이거 협회가 아니라 연맹이라고 불러야겠지만 이 경우는 아주 기반을 안 만들고 지긋지긋한 기도 메타예요. 어디서 누가 한 명씩 튀어나오니까 이 지긋지긋한 기도 메타 언제까지 할 건데요? 만들려고 할 생각 전혀 없잖아요. 농구는 또 뭔 얘기하는 줄 알아요? 김연경 같은 선수만 나오면 나오냐고. 절대 안 나온다고. 한 번 나왔어요. 박신자라고 세계 MVP 받고 세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이 계세요. 또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지. 안 나온다고 생각해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가 돼야지. 일본은 그걸 하잖아요. 일본이 뭐 대단한 천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이 가진 선수풀에 비하면 없는 거예요. 선수풀이 우리나라랑 100배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비하면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종종 했어요. 지금 김연경이 다시 나오면은 다시 또 올림픽 4등하고 이럴 줄 아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때는 그래도 밀드블로커에 양효진하고 김수지가 있었고 아퍼지에서 김희진이 있었고 세터도 괜찮았다고. 지금 김연경이 다시 나오면은 김연경까지 스파이크까지 연결될지나 모르겠고 김연경만 막으면 되는 거는 그야말로. 김연경 막으면 오른쪽에 김희진도 있으니까. 그리고 네포프트 또 한 명 있던 게 지금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괜찮은 선수였긴 하잖아요. 얘기도 한번 해볼 건데 그 선수는 진짜 큰 잘못한 게 맞지만 제가 반성한다 그러면 기회를 한번 줘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 동생이 잘못한 거지 싶은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그 동생이 얘기는 그 촬영 감독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딱 카메라 받고 딱 나가면은 바로 태도가 바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스포츠 중계하면서 해설 듣고 해봐도 스타 플레이어만 나오면 다 기도 메타야.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래. 뚝 떨어져. 해줘.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국내 선수가, 해줘. 할 선수가 없네? 외국에서 데려오자. 시스템으로 보완할 생각이 없고, 해줘. 그런 선수를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와야지?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 배구에 김연경 다시 안 나올 거고, 박신자 같은 선수 다시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올 확률이 제로는 아니죠. 로또 맞은 사람이 다음에 로또 또 맞을 확률이 제로는 또 아니잖아요. 그 기박하긴 하지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전하냐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자, 여자농구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자농구 되게 답답한 게 박지수를 어떻게 상대할 건데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박지수가 당대 최고의 슈터랑 같이 안 뛴 적이 없거든요. 강하정, 강희슬이랑 계속 같이 뛰었어요. 포인트 가드도 거기가 제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번 강희슬 빠지니까 졌어요, 박지수. 왜 한 명은 지금 인저리 프론이라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날만큼 괜찮았고 그 선수 포함해가지고 국가대표 백업 센터 2명이 그 한 팀 했거든요. 그 둘이 돌아가면서 막았거든. 여기에 지금 은퇴한 선수 한 명 더 있는데 셋이서 WNBA MVP를 상대해가지고 제어를 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거. 물론 그 선수가 20점 넣긴 했는데 그 선수 수준이 우리나라 골밑에서 30점, 40점 넣어야 돼요. WNBA MVP니까. 근데 이게 돼요. 셋이서 돌려막으니까. 농구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김단비라고. 박지수 정도 빼면 우리나라 여자농구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수도 주변 지원이 안 되니까 절대 김단비랑 비비급은 아닌데 했던 선수들 3명, 4명이 돌아가면서 상대하니까 잡히더라고. 이런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생각 전혀 안 해요. 엄청난 센터가 있어. 그 센터를 안 부딪히는 작전을 짜야 돼요. 작은데 단단하고 힘 좋은 선수가 가가지고 못 나오게 막고 있고 그 밖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돼요. 배구도 똑같아요. 배구 한 명만 막으면 되면은 그 선수 후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후위에서 다 때려?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런 인재를 기다리긴 기다려야겠지만 기다려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지. 김연경이 다시 나왔을 때 김연경까지 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오른쪽에서 누가 때려줄 수 있도록. 야오밍이 왜 세계대회 8강 못 가는지 아세요? 야오밍한테 공을 못 갖다 줘서
우리나라 농구에 그런 센터가 나왔어. 공은 갖다 줄 수 있도록. 축구에서 손흥민이 나왔어. 근데 손흥민한테까지 패스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손흥민한테까지 패스를 갈 수 있도록. 이승엽 고의사고 유명하잖아요. 미국이 고의사고 한 거. 근데 그런 타자가 한 명만 있잖아요? 그 타자 나올 때마다 고의사고 해버리면 돼요.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의사고에다가 뒤에서 맞아가지고 2점 줄 수 있다. 이런 못하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때 무조건 기도메타야. 근데 그런 선수가 있을 때 소모만 할 게 아니라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지수 얘기를 제가 여자 농구를 많이 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박지수가 원래 배구 시키려고 했던 선수예요. 농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9살 때 처음으로 배구를 배우려고 갔는데 감독이 박지수 선수 인형 들고 온 거 가지고 연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배구 안 한다 그래가지고 농구한 거예요. 근데 농구계는 박지수가 한동안 농구 싫다고 간식 가지고 배구 이럴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소모만 해. 갉아먹기만 해. 에이스가 나왔으면 그 에이스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짜야 되고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 뒷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얘기를 종종 지금 중학교 애들이 괜찮다. 얘들 올라오면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요. 그럼 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캡틴을 지금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뭐가 되길 바라는지 바라기만 해요. 그냥 지금 축구에서 증명됐잖아요. 손흥민, 이강인이 있어도 안 된다고요. 물론 제일 문제는 협회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 감독 문제가 맞아요. 협회가 더 문제인 건 그 감독 안 친 게 협회니까. 그럼 이것도 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 관심 어때요? 감독만 자르면 협회장만 바뀌면 그 다음 똑같이 또 굴러가는 거 생각을 안 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엘리트 체육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안미석 교육감의 의견을 제가 공유를 했던 거예요. 저 일 때문에 몇 번 봤는데 근데 정작 그때도 저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저 얘기를 길게 안 하더라고요. 기도메타 다들 지긋지긋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우리나라 스포츠가 기도메타에 실패하면은 그런 천재가 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 축구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천재도 없는데 되는 데가 어디요? 일본이잖아요. 왜 이 모델을 안 따라하냐고요. 왠지 알아요? 그거 하려면 노력해야 되거든요. 협회가,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변명거리 됐죠. 팬들이 외국에서라도 좋은 선수 데려와가지고 당장 좋아진 거 원한다. 이래서 팬들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채널 할 때는 여자농구 채널 운영할 때처럼 여러분한테 그렇게 비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간다요님 영상 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인데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협회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변명거리 삼아가지고 계속 그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말곤 답이 없습니다.